어르신이 쓰러진 채로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 뉴스 그냥 지나쳤나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혼자 사는 집, 조용한 골목, 편안했던 공간이 어느 날부터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아파도 불러도 들을 사람 없고 계단 하나가 욕실 바닥이 어느 날은 넘어지는 곳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과 살자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왜 여기 끼어 살아야 하지? 서운한 말, 쌓여가는 감정. 노년의 집, 과연 어디여야 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사시는 집이 당신에게 맞는 집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노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집 주변에 병원, 시장, 공원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가? 이 단순한 조건이 당신의 노후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그 병원이 걸어서 5분 거리라. 정말 다행이었죠.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거 진짜 중요하지. 그 5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 노년의 삶에서 가까움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립의 증거이고 자존의 조건이며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젊을 땐 거리의 개념이 다릅니다. 차를 끌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마트며 병원이 한 코스 안에서 다 해결되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그 당연했던 거리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어깨가 뻐근해서 물리치료라도 좀 받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이 차로 20분 거리라면 그냥 참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요. 감기가 걸려서 몸이 무겁고 기운도 없는데 택시를 부르자니 돈이 아깝고 버스를 타자니 그 길이 막막하고 결국 또 그냥 참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만 참자라는 마음이 하루, 이틀 조금씩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참는 게 습관이 되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결국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한적한 마을로 이사하셨거든요. 처음엔 공기 좋고 조용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병원도 차로 15분, 시장도 걸어갈 수 없고 이웃도 없으니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전화로는 밝은 척 하시지만 직접 가보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죽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고립된 평화 속에 감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이 사는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시나요? 장을 보러 갈 때는요. 차 시동부터 걸어야 하나요? 마음이 답답한 날 그냥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공원이 집 근처에 있긴 한가요? 노년의 삶에서 걸어서 10분이라는 건요. 단지 도보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응급 상황에서 나를 살리는 거리이고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일상의 동선이며 타인과 연결된 대화의 통로입니다. 통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70%는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움직이다가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몸이 점점 굳고 균형 감각은 약해지고 결국은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안 움직이느냐고요? 밖에 나가려면 너무 멀거든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무조건 도심에 살아야 해요? 조용한 시골이 더 건강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용한 환경,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그 조용함이 당신의 감정을 조용히 죽이고 있다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년기엔 거리가 곧 감정입니다. 너무 멀면 사람도 멀어지고 감정도 말라버립니다. 예쁜 집은 정말 많죠. 그런데요, 정작 살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집을 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집 안 구조, 인테리어, 평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여는 것입니다. 병원, 시장, 공원. 이 세 가지가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노년의 생명줄을 지키는 시작이에요. 부동산을 보기 전에요. 지도부터 한번 펼쳐보세요. 병원, 시장, 공원까지 반경 500m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집안을 보는 것보다 그 집이 있는 동네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걸어서 10분은 당신의 몸을 위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지켜주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거리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존심이 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 지금 그 주변 10분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제 집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사실 가장 깊은 감정을 품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햇살이 드는 거실입니다. 사실 햇빛 한 줄기에도 사람의 감정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햇빛 한 줄기에 하루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사소한 얘기 같지만 노년의 정서를 지키는 데 있어 이보다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실로 나왔는데 커튼이 덮여 있고 햇살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공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창밖이 회색이고 실내등 하나로 버티는 그 방. 이런 환경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햇살이 안 들어오는 방, 문까지 닫혀 있는 집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지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환경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햇빛이 부족하고 실내가 어두우면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활력도 줄고 결국 몸까지 움직이기 싫어지는 겁니다. 노년기에 이 증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이 대부분 집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내 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는데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살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햇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온기입니다. 우울감은 치료제만으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햇살 한 줄기가 마음을 먼저 풀어주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햇빛이 드는 거실에서 의자를 창가로 돌려 앉아 그냥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이건 어느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근데 기분이 괜찮았어요. 그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햇살이 특별한 이유는 말도 사람도 필요 없이 감정을 회복시켜주는 무언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노년주거 공간은 햇살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창이 북향을 향해 있어서 햇빛이 거의 안 드는 집, 거실 창이 너무 작거나 커튼이 늘 닫혀 있는 집, 아침이건 낮이건 늘 조명이 없으면 깜깜한 실내.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요. 사람도 햇빛이 끊긴 화분처럼 조용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포기한다. 햇살 없는 거실은
바로 그런 포기의 감정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살이 감정을 바꾼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행동으로 바꿔볼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단 커튼부터 열어보세요. 밖이 추워서 햇빛이 별로 없던데요. 그런 생각보다 먼저 그 창을 여는 겁니다. 햇살은 이미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요, 창가에 화분 하나, 작은 식물 하나를 놓아보세요. 햇빛과 식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생명감이 제일 짙게 느껴집니다. 물을 주고 자라는 걸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어느새 당신 삶의 리듬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햇살이 드는 자리에 의자 하나를 놓는 겁니다. 책을 안 봐도 좋아요. 차를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햇살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하나. 그곳이 당신만의 정서 회복소가 되어줄 거예요. 햇빛은 감정을 살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집엔 햇살이 안 들어와요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집이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햇살을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바꿔야 할까요? 한 시니어 센터의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센터에 오신 어르신은 말이 없고 늘 구석에 앉아만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창가 자리에 자주 앉으시더라고요. 그 자리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몇 주 뒤엔 다른 분들과 인사도 하시고 짧은 얘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햇살은 그렇게 말없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낮추고 집중력과 활력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햇살은 감정의 비타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은 햇빛 볼 일이 없어요. 집에만 있으니 그게 참 그리워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햇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햇살은 우리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창문 앞에 놓인 의자 하나, 아침마다 살짝 열어주는 커튼, 작은 화분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햇살 한 줄기입니다. 이건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루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아주 작은 선택일 뿐이에요. 햇빛 한 줄기만으로 사람의 하루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혹시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방이 우울했던 건 아닐까요? 햇살은 말이 없죠. 하지만 그 따뜻함만으로 우리의 감정을 천천히 살려냅니다. 오늘 당신의 거실엔 햇살이 들어왔나요? 그리고 그 햇살을 받아들일 마음의 창은 열려 있었나요? 이제 공간을 다시 나눠볼 시간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는 두 평이라도 나만의 공간입니다. 방 하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자 하나, 그게 필요해요.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심지어 가장 넓은 집에 살아도 내 공간이 없다는 감정은요, 노년의 자존심을 조금씩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식사 시간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치우고 TV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괜히 자식 눈치 보이고 하고 싶은 말은 꾹 참은 채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지 하고 넘깁니다. 이런 상황들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왜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도 감정적으로 혼자라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에 따르면 사람은 물리적 독립보다 감정적 독립이 부족할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감정적 독립이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하루에 조금이라도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방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심지어는 커피포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냥 방 하나 있으면 됐지, 애들도 바쁜데 내가 뭐 바랄 게 있어. 그런데요. 진짜 그게 괜찮아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포기한 거에 가까운 감정일까요? 한 76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딸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고 본인의 방은 따로 없었습니다. 집이 좁은 건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 옆 구석에 앉아 지냈죠. 그런데 자꾸 제자리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작은 책상을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창가 쪽 벽면에 조그맣게 설치해준 그 책상.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건 내 자리구나. 누가 만지지 않고 내가 앉고 싶을 때 앉을 수 있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편한 공간. 그 이후 그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책상에 앉았고 신문을 읽거나 짧은 글을 쓰거나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상담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말수가 늘었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식사 후에도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다. 사람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된다고 해요. 반대로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느낌. 매일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살. 작은 소리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말수도 줄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이건 단순히 방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존재의 기반을 지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방 하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하나. 그걸 갖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방이 없어서 내 공간도 없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방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앉아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장 자주 바라보는 벽면. 거기가 바로 내 공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소품 하나만 더해보세요. 접이식 책상 하나, 독서등 하나, 내가 고른 액자나 달력, 식물 하나.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건 말없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내 자리예요. 그리고 하루에 딱 15분. 그 자리에 그냥 앉아보세요.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 차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조용히 있어도 좋습니다. 그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 시간은요, 누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감정의 독립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저 작은 의자 하나에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대신 그 옆에 나도 있어야 하니까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존입니다. 감정도요, 쉴 공간이 필요해요. 방 하나보다 의자 하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나는 나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평이라도 내 공간을 꼭 가지세요. 그건 고립이 아닙니다. 그건 분리도 아닙니다. 그건 존중이고 감정의 독립선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 스스로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뎠어. 지금 당신에게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감정의 의자 하나가 있나요? 없다면 오늘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몸이 움직여야 삶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년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걱정 없는 안전장치입니다. 손잡이 하나, 간접등 하나가 삶의 안정감을 지켜줍니다. 욕실에 손잡이 하나를 달았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한 어르신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욕실 벽에 금속 손잡이 하나를 설치했을 뿐인데 그 뒤로 달라진 게 참 많았다고 하시죠. 예전에는요, 미끄러질까봐 샤워 자체를 자주 피하셨대요. 아침마다 들던 막연한 불안도 이상하게 사라졌고요. 가족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혹시 넘어질까봐 늘 조심스러워하던 말투가 그 손잡이 하나 덕분에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 박았을 뿐인데 집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노년기 독립의 핵심 조건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왜 노년기에 안전장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70%가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화장실, 주방, 문턱, 그리고 밤에 이동하는 복도, 이 네 곳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고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했지만 방치된 상태에서 벌어진 거죠. 그때 손잡이만 있었어도 불 끌어가다가 거실 문턱에서 그냥, 이런 말들 사고가 나고 나서야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고 나기 전엔 잘 안 들릴까요? 그건요, 우리가 노년의 안전을 의료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다치면 치료하자가 아니라 다치지 않게 미리 막자. 이 사고의 전환이 바로 지금 우리 노년 주거의 가장 시급한 변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안에서 내가 다치지 않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 혹시 딱히 그런 데가 없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78세 박용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집안에 어떤 보조기구도 없이 늘 조심조심 걷고 욕실에선 벽을 짚으며 샤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분의 권유로 욕실 손잡이 하나를 설치하셨죠. 그 뒤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엔 샤워하면서 계속 미끄러질까봐 긴장 상태였는데 손잡이 하나 있으니까 정말로 편안해진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후 박 어르신은 욕실뿐 아니라 주방 발판 미끄럼 방지, 복도에 간접등 설치, 문턱 제거 작업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젠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아서 제일 좋아요. 감정의 변화는요,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예전에는요, 늘 조심조심 움직이셨죠.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몸을 움츠리고 불안해하고 결국엔 움직이지 않게 되셨던 분들 움직이지 않으니 사람도 안 만나고 결국 관계도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 하나가 바뀌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스스로 다닐 수 있다는 안도, 집안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식에게 미안함도 줄고 자연스럽게 대화와 움직임이 살아납니다. 안전장치는요, 몸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의 안전은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예요.
넘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없을까봐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젠 안전장치는 시설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감정적 독립을 지켜주는 기본장치로 인식돼야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뭘까? 안전이라는 건요, 거창한 공사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욕실부터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공간이죠. 늘 물이 있고 몸을 구부리거나 돌려야 하니까. 사실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실에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달라집니다. 몸의 균형이 안정되고 심리적인 불안도 눈에 띄게 줄어요. 설치 비용은요, 딱 2, 3만 원.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몸뿐 아니라 감정까지 바꿔놓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문턱입니다. 문턱은 작지만 노년기에는 정말 위험한 장애물이에요. 한번 넘어진 뒤 골절이라도 생기면 회복에 몇 달이 걸리고요. 다시 걷는 게 어려워지고 자립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슬로프 매트 하나만 덧대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불 켜기 귀찮아서 그냥 어둡게 다니다 생긴 사고들 센서 등 하나만 켜도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어두운 복도, 침실 구석, 욕실 앞, 작은 간접등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과 안전을 동시에 주는 정서의 장치가 됩니다. 예방은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자립이 시작됩니다. 안전장치는요, 노인의 자존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루에 하나만 바꿔도 내 마음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건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기억해 주세요. 욕실 손잡이 하나, 복도 불 하나, 문턱 제거 하나.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다치지 않고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노년의 삶은 감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집에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오늘 하나만 바꾼다면 어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 집 밖으로 다시 나가볼까요? 노후에 정말 중요한 건 집안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을 걸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건 누군가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준다는 의미예요. 시장 가면서 마주치는 분이 아이고 오늘도 장 보러 가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살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이 나를 누군가가 인식하고 있다는 감정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그 자체로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죠.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정서가 서서히 메말라가기 시작한다. 혼자 사는 삶,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생활. 이런 생활은 처음엔 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할 일이 없어진 삶은 언젠가 살 이유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에서도 말하죠.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우울감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해 준다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노년의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이웃을 몰라요.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안 합니다. 시장도 대형마트로 바뀌었고 골목 가게는 사라졌고 편해졌지만 말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조용하게 감정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지역복지센터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골목 인사 캠페인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이 지나갈 만한 시간에 골목 어귀나 상가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디 다녀오세요? 오늘은 장 많이 보셨어요? 날씨 좋네요, 오늘. 그 한마디에 얼굴을 굳히고 걷던 어르신이 조금 멈칫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끝날 즈음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나 싶었어요. 이 한 사례는 노년의 삶에서 말을 건넬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대상,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거리,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이 세 가지가 확보될 때 감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거 구조는 어떤가요? 30층 아파트는 있지만 계단에서 마주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시대.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눈을 안 마주치는 문화. 작은 인사도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피하는 사회. 이 안에서 노년의 감정은 점점 폐쇄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 걸 수 있는 거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오가는 환경은요,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 감정은 참 큽니다. 첫 번째, 내 주변을 지도로 다시 보기. 동네 시장, 작은 카페, 주민센터, 경로당, 공원 벤치나 산책길. 그 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장소들이 바로 말이 연결될 수 있는 감정의 지점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명, 먼저 인사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사해도 안 받아주면 어쩌죠? 그런데요. 그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날씨 좋네요.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반찬 추천 좀 해주세요. 그저 그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관계는 시작됩니다. 말은 상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지켜주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 나를 알아보는 얼굴 확보하기. 동네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마트 사장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작은 인사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말이 오가는 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준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말하지 않는 삶은 조용히 사라지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있어도 말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말 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건 연결의 시작이고 고립의 해방이며 감정의 생명선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와 인사를 나누셨나요? 당신이 내일 말을 걸 수 있는 거리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조건,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이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요? 노후에 좋은 집은 예쁜 집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집, 살고 싶은 집, 그리고 살면서 감정을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조건 기억하시나요? 걸어서 10분 거리의 병원 시장 공원,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2평이라도 나만의 공간, 걱정 없는 안전장치, 말을 걸 수 있는 거리. 이건 단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기반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작은 변화로도 충분합니다. 욕실에 손잡이 하나, 창가에 식물 하나, 내 자리에 의자 하나, 가게 아저씨에게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는 고립이 아닌 연결, 불안이 아닌 안정, 참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지금 떠오르는 당신의 집, 그 집은 당신 마음을 지켜주고 있나요? 오늘 그 집에서 무엇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